자, 그러니까 여기 생략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생략이 한 3군데서 됐어요, 사실. 근데 아까 봤던 2번의 생략 규칙, 부사절의 주어하고 비동사를 생각하는 규칙은 여기 when, if 이 부분에서 났고, 이거 뭐야? 등위접속 무엇이죠? 그래서 앞서 중복된 뭐야? was are가 was are 여기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they are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죠. 등위접사로 이어준 구조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이렇게 쉽게 생략이 된다. 그러면은 when part of a conversation if presented alone 여기도 뭔가 생략됐다고 했는데 뭐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뭐가 생략된 거죠? 어? if 뒤에 뭐가? was랑 was만? are 그쵸? 똑같습니다. 사실 세 군데가 다 they are가 생략이 됐다. 그쵸? 세 군데 다 여기 when 다음에 if 다음에 they are가 있는 건데 생략을 한 거다. 알겠죠? when 부사절과 if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에서 주절의 주어인 was하고 그걸 대신한 대명사 they 갖고 비동사 are가 쓰였기 때문에 주어하고 비동사를 함께 묶어서 생략을 했고 but 다음에 they are는 앞에 절의 주어하고 동사가 뒤에도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they are가 생략이 됐다. 그쵸? 등위접사로 이어진 구조에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 when 부사절 접속을 쓸 수 있는데 왜 주어 동사 없이 막 이렇게 명사구만 있고 if 다음에도 왜 갑자기 과거분사만 나오지? 이렇게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구조고 맥락상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면은 방금 지민이가 해석 잘해준 대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 단어들은 쉽게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된다고 합시다. 쉽게 이해가 된다. 대화의 일부로 이 단어들이 대화의 일부로 쓰일 때 그러나 더 어렵다 인식하기가 harder to recognize 뭐 한다면은 이 단어들이 각각 혼자 이 단어들만 딸랑 이렇게 놓여진다면 보여진다면 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죠. 그쵸? 좋아요. 자, 그 다음 유닛 21 삽입 구문입니다. 삽입 구문이라는 거는 역할이 솔직히 좀 엄청 다양하진 않고 역할이 살짝 다양한데 지금 유닛 25는 동격 구문이거든요. 근데 동격 구문과 삽입 구문 이게 역할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구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삽입 구문은 이런 거예요. 자, 문장이 있다 쳐요. 근데 주어하고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 사이에 콤마를 쓰고 어떤 삽입 구문을 쓸 수 있어요. 아니면은 대시를 쓰고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대시를 쓰고 삽입 구문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로 쓰는 형태가 삽입 구문인데 얘네들은 보통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이렇게 씁시다. 삽입 구문은 전체 내용이나 특정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위해 중간에 문장 중간이라고 하죠. 문장 중간에 쓰는 표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명사를 보충하기도 하는데 그냥 전체 문장의 전체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삽입 구문을 씁니다. 주로 이 두 가지 형태로 콤마나 대시의 형태로. 자, 그러니까 삽입 구문의 역할은 크게 전체 내용 보충, 특정 명사 보충이에요. 특정 명사를 보충하는 삽입 구문은 근데 어떻게 또 취급을 하냐? 특정 명사 보충하면은 이거를 동격 구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뒤에 유닛 25에 해당하는 동격 구문이 특정 명사를 보충할 때는 동격 구문이 되는 거예요. 앞서 쓰인 그 특정 명사하고 거의 같은 의미의 보충해주는 추가적인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동격 구문이라는 표현으로 따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몇 가지 중간에 이렇게 컴마나 대시하고 쓸만한 표현들을 써줬어요. 이런 표현들 외에도 굉장히 사실 다양해요. 다양해서 내가 뭐 어떤 예시가 있다라고 들어주기엔 좀 그런데 이거를 이거는 꼭 알아둘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컴마 대시하고 뭐 이런 식의 이 if 어떤 뭐 if가 접속사로 많이 쓰이잖아요. 명사절 접사나 부사절 접사. 뭐 if 사실 부사절에서 이게 파생이 된 거예요. if 부사절에 불필요한 성분들 그냥 맥락상 쓰지 않아도 되는 성분들을 생략하고 이 정도만 써주는 형태로 써주는 삽입구의 형태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if possible이나 if necessary 뭐 이런 게 쉬운데 맥락상 이런 거야. 이게 원래 if 부사절인데 이게 원래는 이런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If it is necessary, it is possible, 혹은 they are possible, they are necessary. 근데 여기서도 주어하고 비동사를 그냥 맥락상 생략해버린 형태. 다른 것들도 문장 전체의 맥락에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if절에서 생략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if any 만약 있더라면 만약 주문에 있다면 이런 의미잖아요. 이것도 뭐 이런 표현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if there is or are there is라고 합시다. there is any 어떤 명사 이 문장 전체에 있는 어떤 명사 이런 건데 there is하고 명사 지우고 그냥 if any만 써도 맥락상 파악이 된다면 그냥 이 정도만 써서 뭐 어떤 명사가 설령 있다면 만약 있다면 뭐 이 정도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형태였는지 뭐 그거를 막 정확하게 구분하기보다는 그냥 if any 하면은 만약 any 하면은 어떤 것이라도 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 표현들의 의미에 맞게 적절하게 맥락에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 된다.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if절. 여기 if절을 이렇게 축약해서 삽입구의 형태로 넣은 게 여기 있네요. 여기도 있구나. 이거 먼저 봅시다. 그리고 재민이 혹시 여기서 질문이 몇 번 문장이 되는 거예요? 170? 이거 하나? 알겠어요. 여기 72번 먼저 볼게요. Anger, if not restrained, is frequently more hurtful to us than the injury that provokes it. 라고 했어요. Anger 하면 화죠. 화내는 거 말 그대로. 그리고 컴마하고 삽입구가 이렇게 if not restrained. restrain 하면 억제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억제되지 않는다면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죠. 억제되지 않는다면이 더 자연스럽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if 부사절을 이런 식으로 맥락에 따라서 꼭 쓰지 않아도 될 표현을 생략하고 if not restrained 이런 식으로 써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부사절이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If it is not restrained 이 형태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이 형태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it은 뭐야? anger를 지칭하는 거죠. anger를 지칭하는 대명사를 쓰였다. 그러니까 만약 화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그 화는 어떻다고요? frequently 빈번히 더욱 상처를 줄 것이다. to us 우리에게 뭐보다 than the injury that provokes it. it을 provoke 불러일으킨 상처 그 자체보다 그러니까 25겠어요. 화죠. 여기서도 마지막에 또 화를 불러일으킨 원인보다도 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화가 더욱 우리에게 안 좋을 거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거기서 뭔가 안 좋은 감정을 너무 크게 느끼지 말라. 이런 표현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삽입구가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0번을 보자면 170번 Robots can do work which, while not physically dangerous, is so repetitious and dull that it debases any human mind that must engage in it for long periods of time. 라고 했어요.
자, robot can do work. 로봇은 일을 할 수 있다. 이 삼형식 구조의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라는 거야? work, 목적어 work를 수식해주는 which가 이끄는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가. 어떤 일을 로봇이 할 수 있다고요? 자, which가 이끄는 주격 관계 대명사절인데 which 안에 관계 대명사절 안에 이렇게 컴마고 삽입구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것도 while it is not physically dangerous. 이게 it is가 생략된 형태로 삽입구의 형태로 썼다고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it은 당연히 work를 지칭하는 거고, 그렇죠? it은 work를 지칭한다. 그러니까 while은 뭐하는 동안에, 뭐하는 반면에 이런 의미도 있고 though나 although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그 일이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할게요. 물리적으로 위험하지 않을지라도 일이 물리적으로 위험하지 않을지라도 is so repetitious. 너무 반복적이고 endure, 지루해서 자, 여기 뭐예요? 관계대명사 전환에 so 형용사 부사 that절이 쓰인 거죠. 형용사 repetitious, endure 이렇게 두 가지 형용사 써서 너무 몸에서 뭐하다. 너무 지루하고 반복적이어서 여기에 또 work를 지칭하는 거죠. 이 일이 debase, 저하시키다라고 되어 있죠. 인간의 지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로봇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지능인지를 또 뒤에 주격 관계 대명사절을 썼어요. 근데 any human mind, 어떤 인간의 지능 이 정도로만 설명해줘도 충분한데 굳이 수식어를 써줬습니다. 여러분들을 더 복잡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must engage in it for a long period of time. 오랜 시간 동안, for a long period of time. 오랜 시간 동안에 여기도 work예요. 그 일에 관여해야 하는, 참여해야 하는 인간의 지능을 너무 반복적이고 지루해서 저하시킬 수 있는, 물리적으로는 안 위험하더라도 저하시킬 수 있는 일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알겠죠? 좋아요. 한번 써줄까요, 그럼? 한번 써볼게요. 좀 더 깔끔하고 명료하게. 로봇은 물리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을지라도 너무 반복적이고 지루해서 그 일에 오랜 시간 참여해야 하는 인간의 정신을 저해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거 잘 안 보인다. 미안해. 맨 마지막에 쓸까 그랬나? 로봇은 물리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지만 로봇은이죠. 로봇의 이거 잘 보이게 할 수 있는데 루트 포스트잇 같은 기능이 있거든요. 이것도 딱 이 화면에 포스트잇처럼 띄워 놓는 형태로 해서 할걸? 칸이 너무 작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게 삽입구고 유닛 25로 숙제는 아니었는데 지민이가 해왔으니까 조금 볼게요. 재민이는 다음 시간에 여기 해오면 돼요. 그러니까 동격 구문, 앞서 쓰인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그런 삽입구가 동격 구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삽입구 말고도 앞서 쓰인 명사를 보충 설명해주면 그걸 동격 구문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명사, 대명사를 달리 말하거나 보충하는 어구, 이게 동격 구문이다. 앞서 쓰인 명사를 다시 말한다는 게 좀 똑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으로 써주는 거고, 그냥 그것도 싸잡아서 보충 설명해 준다라고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이렇게 컴마하고 삽입구의 형태로 표현하는 그런 동격 구문도 있는가 하면 투부정사구가 어때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해주죠. 앞에 있는 명사가 어떠한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잖아요. 이런 것도 동격 구문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 of로 앞서 쓰인 명사에 대한 수식을 또 해줄 수가 있고, 이런 투부정사구와 마찬가지로 등위접사 all로 이 명사에 대한 어떤 좀
같은 결에 다른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쓰인 표현이 얘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는 맥락으로 이렇게 등위접사 or 다음에 쓰는 구조를 쓸 수 있고, 자 이게 뭐냐, 명사 다음에 넷절이 우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넷절일 수도 있겠지만 동격 넷절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상적, 관념적 의미의 명사를 완전한 구조의 동격 넷절이 보충 설명하듯이 수식을 해줍니다. 그럼 추상적, 관념적 의미의 명사라면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아까 아이디어 있었죠, 그렇죠? 아이디어 that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fundamental to most modern approaches is the idea that human life has a special dignity and value.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아이디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thought, 생각, fact, 사실, 이런 것들, news, 소식, rumor, 소문,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고 형태가 없는 사람의 마음, 감정, 머리에 있는 정신, 지식에 있는 지식의 형태로 있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추상적, 관념적 의미의 명사들이고 동격의 완전한 넷절이 수식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의문의 의미를 지니는 명사들도 드물게 whether 명사절이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whether 명사절이 수식을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whether 명사절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완전한 그냥 whether절이 수식을 해준다. 추상적, 관념적 의미의 명사를 넷절이 수식하는 것과 결이 비슷해요. 자, 이렇게 씁시다. 의문의 의미 명사 수식. 그래서 예시로 question, doubt 이렇게 써줬죠. 의문의 의미를 지닌 명사 수식. 자, 그러면은 여기 지민이 몇 번의 질문이라고요? 74, 76. 74 볼게요. 자, attitude is your psychological disposition, a personal predetermination not to let anything or anyone take control of your life or manipulate your mood. 라고 했어요. 자, attitude 얘가 주어져. 그래서 얘하고 얘가 주어 동사 보어인데 보어하고 주어 이 명사인 주어하고 명사인 보어하고 같다는 의미의 이형식 절이었어요. 그쵸? 태도라는 건 너의 심리적인 성향이다. disposition 하면 성향, 경향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 컴마를 했어요. 뭐야? 이게 삽입구고 여기서 뭐야? 동격 어구로 쓰였다는 거야. attitude하고 psychological disposition은 같은 개념이라는 절이에요. 그래서 attitude에 대한 부연 설명이든 보충 설명이든 psychological disposition에 대한 부연 설명이든 뭐로 보든 상관없어요. 이 두 개에 대한 부연 설명해주는 동격 구문이다. 이 태도라는 게 뭐냐? 심리적인 성향인데 그리고 이런 거다. 개인적인 predetermination도 성향, 경향 이런 의미예요. 이거를 어떤 심리학적으로 disposition이라는 용어하고 predetermination이라는 용어의 차이를 난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사전적으로는 비슷한 표현이에요. 성향, 경향 두 개가 거의 같은 표현이다. 개인적인 성향이다 이 태도라는 거는. 근데 어떤 성향이다? 지금 투부정사구가 있어요. 투부정사구가 뭐 하는 거냐? 지금 투부정사구가 형용사조 용법으로 쓰여서 개인적인 성향인데 어떤 성향인지를 수식해 주는 거죠. 태도라는 게. 태도라는 거는 어떤 대상이든 어떤 사람이든 너의 인생에 대해서 통제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너의 기분에 대해서 그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성향이 바로 태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manipulate 하면 조종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mood 하면 기분이고 너의 기분을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태도다. 그러니까 태도가 어때요? 사람의 성향인데 태도가 올고자요. 나의 주관이 뚜렷하고 나의 소신이 강하고 나의 의지가 강하고 나의 삶의 목표가 명확하면은 어떤 나 외적인 요소들,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막 휩쓸리고 내가 뭔가 안 좋은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대해, 나를 공격해. 그래도 내 기분이 그러한 안 좋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 기분이 마음대로 조정당하지 않고 나의 삶이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개인적인 성향이 바로 태도라는 거다라는 의미의 문장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면에 어때요? 나의 태도, 나의 개인적인 성향이 뭔가 약해. 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태도가 약해. 나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 죽어버릴까? 뭐 이런 사람. 너무 나약한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 입장에서 뭐야? 태도가 강하지 않으니까 기분이 쉽게 조종되고 다른 상황이나 사람에 의해서 삶이 쉽게 통제되고 다른 상황이나 사람에 의해서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강한 태도라면은 그러지 못하게 하는 개인적인 성향이다라는 게 이 문장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의미인지? 자, 그리고 76번은 좀 생략의 개념이 쓰였어요. 생략의 개념이 아까 봤던 조동사구가 중복이 돼서 이렇게 조동사 뒤에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걸 쓰였거든요. 일단 보면은 the fear of saying something stupid which stupid people never have has censored far more good ideas than bad ones 라고 했어요. 자, fear 두려움이죠. 근데 어떤 두려움인지를 전치사구가 수식을 해줘요. 그래서 the fear에 대한 뭐 동격 구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of saying 쭈루룩을 of saying 쭈루룩이 어디야? 여기까지죠. 전사구 of가 이끄는 전사구는 여기 have까지. 근데 이걸 막 동격 구문이다라고 조금 다르게 분류해서 우리가 조금 특별하게 학습하진 않죠. 그냥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전사구. 전사구는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둘 다 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이다. 어떤 두려움이다? 무언가 멍청한 어떤 것을 말할까봐 싶은 그런 두려움. 그쵸? 무언가 멍청한 소리를 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어떤 회의를 해. 여러분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공모전 같은 데 나간다 쳐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들을 막 같이 브레인스토밍해. 근데 내 아이디어가 있는데 뭔가 다른 친구들이 내 아이디어를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걸 어떻게 해? 야, 이거 네가 혼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올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which가 이끄는 또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 있어요. something을 수식해주는 거죠. 그쵸? 멍청은 어떤 것인데 어떤 멍청은 어떤 것이냐는 거야. Which stupid people never have.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은 never, 결코 안 한다는 거죠. 결코 한 적이 없는 멍청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censor 하면 검열하다 이런 의미예요. 검열해 왔다. 검열한다는 게 거른다는 거죠. 그쵸? 뭔가 어떤 아이디어들을 더 수용하기보다는 안 돼 하고 거른다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을 나쁜 아이디어들보다 여기 원수는 아이디어스를 대신하는 부정대명사 쓰인 거죠. 자, 그러니까 뭔가 멍청할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해갖고 나쁜 아이디어일 가능성보다 좋은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말하지 못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조동사 뒤에 중복이 되는 부분을 생각했다는 게 뭐냐? 여기 have가 가지다 뭐 이렇게 쓰인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have PP의 형태로 쓰인 건데 이 PP에 해당하는 표현이 앞서서 한번 쓰인 거야. 어떤 형태로? 동명사의 형태로. 그래서 have PP에서 앞에 saying이 쓰였기 때문에 여기 맥락상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니까 그냥 생략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 have 다음에 said가 있어야 되는데 PP의 형태로 이걸 생략했다. 맥락상 충분히 생각을 해도 되니까. 근데 뭐 충분히 생각해도 된다는 기준은 뭐 영어 실력에 따라 다른 거긴 하죠. 냉정하게. 그러니까 다시 보자면 진짜 멍청한 사람들은 얘기도 꺼내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멍청한 어떤 것인지 아닌지 일단 그거 검증하고 같이 토론해보고 입증하면서 해보면 되는데 진짜 멍청한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어떤 멍청한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걸러낸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진짜 멍청한 사람들은 멍청한 소리일지도 모르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멍청한 소리일 가능성이 있어도 기꺼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기꺼이 해야 좋은 아이디어를 회의에서 안건으로 수면 위로 떠올리게 할 수 있고 그걸 발전시켜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도 뭐 좀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그럼? 해봐요. 포스트잇을 할 수가 있거든요. 포스트잇 기능이 이렇게 작아도. 근데 이게 확대가 되나? 문장을 봐야 되니까. 문장을 봐야 되는데 옆에다 포스트잇을 옆에다 띄워. 멍청한 사람들은 결코 하지 못하는 멍청할 수도 있는 멍청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라고 할게요. 하게 들릴 수도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쁜 아이디어들보다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훨씬 더 많이 검열해 왔다. 이거 확대가 안 되네. 하지 못하는 멍청하게 들릴 수도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 여기서 혹시 또 보고 싶은 문장이 있을까요? 오늘 또 독해도 한 2문제 정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진짜 멍청한 놈들이야말로 아무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거고 뭐 남들이 보기에 멍청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실패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얘기는 꺼내봐라 이런 식의 의미였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 해석 못한 부분은 우리 재민이 숙제를 해오면 되겠고 지민이가 숙제 그래도 해왔으니까 한 문장만 해석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178번을 읽고 해석해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인상을 뭐 좋게 심어줄 수도 있고 안 좋게 심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좋게 심어줬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지속되진 않으니까 계속 상대방한테 잘하려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반면에 첫인상을 안 좋게 상대방에게 심어줬어요. 그러면은 뭐야, 아씨 나 저 사람이 나 안 좋아할 것 같아. 나 저 사람한테 찍혔나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얼마든지 개선 가능하고 저 사람한테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좋게 개선할 수 있으니까 계속 노력해라. 이런 의미가 담긴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우선 하고 숙제 그러면은 여기 시제가 쉽진 않지. 할 수 있죠. 시제를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시제를 내가 개념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막